지난화 이야기 요약. 테츠야는 조슈토라를 따라 친치로린을 하러 갑니다. 친치로린에서 도사켄을 만나고 딴 돈의 대부분을 뜯깁니다. 도사켄과 함께 미군을 상대로 마장을 치러 갑니다. 도사켄은 테츠야를 두고 자리를 뜹니다. 테츠야는 시비가 걸린 미군과 다투다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테츠야는 바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납니다. 매니저 마담이 테츠야를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테츠야는 마담에게 도사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그만두고 내일부터는 소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담은 도박으로 먹고 사는 건 의외로 쉬워 라고 합니다. 바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테츠야는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와도 대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담이 팩트 폭력을 합니다. 이 세계의 인간 관계는 보스, 노예, 그리고 적 이렇게 셋뿐이야. 파트너라는 것도 둘 중 하나가 부하가 되는 관계뿐이고 도사켄도 너 혼자서만 친구라고 생각한 것이지 켄은 너를 적으로 생각했을 거야. 만약 네가 켄의 부하가 됐다면 켄도 조금은 더 챙겨줬을 거야. 성격은 파탄났어도 승부사로서는 진짜니까. 그리고 마담은 테츠야가 켄에게 머리를 숙이느니 몸으로 때우자 라고 생각한 것을 칭찬하면서 테츠야에게 자기와 손을 잡자고 합니다. 그렇게 테츠야는 마담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테츠야는 옥스클럽에서 거의 매일 마자를 쳤습니다. 매번 이긴다고는 해도 마담의 마음에는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테츠야에게 마담은 프로의 마인드를 가르칩니다. 전력으로 싸우면 안 돼. 여기는 내 가게니까 수습이 가능하지만 모르는 곳에서는 너무 많이 이기면 괜히 미움만 사고 손님이 줄어들어. 전력으로 싸워야만 손님을 이기는 프로 같은 건 없어. 손님의 실력이 6이면 7로 치고 3이면 4로 치고 10이면 11로 친다. 프로는 누구와도 좋은 승부를 해야 하고 재미있게 놀게 하며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그게 진짜 프로야.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프로의 핵심은 완급 조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담은 집에서 잡타를 펼치고 패선을 쌓아보라고 합니다.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사기를 쳐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츠야는 그런 거 안 해도 이길 수 있었어. 라며 거절합니다. 마담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지는 손님이 있으면 손님 쪽에 좋은 패를 넣어주는 방법도 알아야 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쉬운 기술, 겐로쿠 쌓기를 테츠야에게 가르칩니다. 겐로쿠 쌓기란 패산에 내가 원하는 패를 넣어놓아서 폼이나 치가 없는 이상은 그 패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패산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테츠야는 겐로쿠 쌓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으며 차기 기술부터 쌓임, 그리고 콤비 마작의 이론까지 하나씩 배웁니다. 이 중에서도 쌓이는 상대방에게 어떤 패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덱인지를 신호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타이밍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우니 옥스클럽에서 마장을 치는 동안 마담이 지나가면서 신호를 주는 것으로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테츠야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연극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 연극 티켓도 3장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티켓을 내밀며 열심히 일한다고 사장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티켓을 받으며 그저께는 팔 한쪽이 없는 불황자가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조슈토라가 집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테츠야는 그런 것보다는 내일 오랜만에 셋이서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표를 의외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을 밖에 내보낸 부담감 때문입니다. 다음 날, 부모님의 득을 떠밀다시피 하며 테츠야는 부모님과 함께 밖에 나갑니다. 오랜만에 효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돌아오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장롱도 벽장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동네를 탐문하고 돌아온 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외출하신 뒤로 한쪽 팔이 없는 남자가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다는 목격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부모님은 테치아를 의심합니다. 억지로 연극에 보내고 나쁜 놈들과 손을 잡고 집에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냐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테치아는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금요일은 미혼의 월급 날이라 옥스클럽에 손님이 가장 많으니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잡으러 탓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스클럽에 들어간 테치아에게 바텐더 스즈키가 당장 요코하마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담이 마작을 치러 갔는데 테치아를 기다렸지만 늦어서 혼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즈키는 테치아에게 당장 가서 마담과 교대를 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장소에 도착한 테치아는 이번에도 익숙한 팻말을 보게 됩니다. 일본인 출입 금지. 상대는 이번에도 미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테치아는 마담에게 교대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탁자에 둘러앉은 나머지 세 사람 중 일본인 혼혈로 추정되는 한 명이 일본어를 알아듣고는 끼어듭니다. 혼자 이기고 도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을 놔두고 교대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마담이 마자를 직접 쳐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당장 내일 가게에 헌병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담이 이기는 동안에는 못 돌아가는 거냐고 하자 이기는 건 상관없지만 중간에 멈추는 게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날이 밝았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파산을 했을 때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죠. 마담은 그 말에 레이트를 2배로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한층 더 뜨거운 열기가 흐르게 됩니다. 옥스클럽에서 마담은 절대로 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담이 마작치는 모습을 테치아가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담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만 같이 정말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전이 여러 번 진행되었으며 모두 마담이 1등을 했습니다. 미군 한 명이 일어나며 돈이 없으니 외산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신랑이 그때 마담은 그러면 이쯤에서 끝내자고 합니다. 혼혈은 좋은 친구였다며 도쿄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합니다. 피로가 몰려온 테치아와 마담은 어느새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보니 차는 강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혼혈은 도쿄에 데려다 주기는 했으니 기름값을 달라고 합니다. 기름값이 얼마냐고 하자 마담의 가방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며 총을 보여줍니다. 혼혈이 마담의 가방을 낚아챘지만 2사람 모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린 2사람. 차가 떠나고 마담은 쓰러지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자를 칠 때 그 좋은 표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약하고 작은 여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치아는 처음으로 마담이 아닌 야시로 유키라는 여자의 얼굴을 봅니다. 테치아는 옥스클럽에는 얼굴을 자주 비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담과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었고 오히려 마담에 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겨울, 테치아는 마담에게 한 사람 몫의 남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클럽을 돌아다니며 마자를 치던 테치아는 시미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미즈는 테치아에게 말을 걸며 어린데도 마작을 잘 친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레이트가 조금 더 크다고 하며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합니다. 새로운 일터가 필요해진 참이었던 테치아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고 시미즈를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은 시골집 같은 건물이었으며 마자를 치는 곳은 2층이었습니다. 이곳의 룰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반장 단위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한 국마다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쏘이면 전봉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레이트는 1000점당 500엔. 이건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암시장의 물건은 10엔 단위였으며 직장인의 월급이 500엔에서 600엔 하던 시절입니다. 22 마작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는 현재의 니치 마작에 비하면 훨씬 작기는 했으나
앞서 테치야가 치던 클럽에서는 1000점당 30엔으로 훨씬 레이트가 낮았습니다. 여기선 자칫하면 두세 번만 쏘여도 빈털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모이고 4명이서 마잘을 치료하자 집주인이 자기도 치고 싶다고 합니다. 마잘은 4명이 치는 것이니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주인장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쏘이면 구경꾼과 교대하는 식으로 5인 마작 형태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시미즈의 마작 실력은 이상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본인은 마잘을 감으로 친다고 말했으나 이건 누가 봐도 감으로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중얼거립니다. 또 시미즈의 암패 읽기에 헐렸네. 여기서 말하는 암패란 패의 앞면을 보지 않고서 무슨 패인지 알아낸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패 뒷면의 색깔이나 무늬를 보고 하는 것이며 아니면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알고도 하는 것이니 당한 내가 잘못이지 라고 하는 걸 보니 시미즈가 패의 앞면을 보지 않고도 무슨 패인지 아는 것은 이곳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식이었나 봅니다. 마작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이기던 시미즈가 싼 패에 쏘이고 재빨리 교대합니다. 마치 주인장의 큰 패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쏘인 것만 같았습니다. 시미즈는 교대를 한 뒤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시미즈에게 자기가 뭘 버리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시미즈는 그쪽을 보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시미즈는 모든 패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용한 패는 완전히 새 패였으니 이걸 설명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12시가 지나고 한 명이 파산하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미즈가 압도적으로 돈을 땄으며 테치야도 돈을 약간 따기는 했지만 이겼다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테치야는 시미즈와 함께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패를 기억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시미즈는 자기가 사용한 방식을 간략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테치야의 회고에 따르면 시미즈가 그때 알려준 암패에 대한 팁은 아무런 말도 되지 않았으며 농담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치야가 옥스클럽에 다니는 걸 안다고 하며 자기를 그곳에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함께 팀을 이뤄도 좋다면서 말이죠. 소개해주는 건 좋지만 테치야는 시미즈의 비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시미즈에게 한잔하자며 초대를 했지만 시미즈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며 자리를 듭니다. 그때 끼익 하고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미군의 차에 치인 시미즈. 차에서 나온 미군 장교가 시미즈를 차 안에 실어 넣었습니다. 그토록 예리한 눈을 가졌던 시미즈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리기까지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실 테니 금방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